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은 69,000달러 신고가를 달성한 뒤에 아직 조정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항선인 65,000달러를 아직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홀더든 아니든 꼭 알아야 할 것은 단연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예고된 날짜에 맞춰서 딱 맞춰서 비트코인의 4년 만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상징하는 종목인 만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는 투자 상식 차원에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당장의 시세 상승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다소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65,000달러를 뚫고 다시 랠리를 시작하면 7만 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 클레멘트는 비트코인은 이제 막 강세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 강세장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거절된 지 하루 만에 바네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 전략적인 나름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규제권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인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말에 클레이튼이 셧다운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24시간 넘게 먹통을 보이면서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흠결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의 문어발식 4세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은행 CBDC 협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직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강세 전망이 나오고 있고 나름 의미 있는 근거들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64,000달러 후반까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저항선으로 지목된 구간은 65,000달러인데 여기를 뚫어내면 7만 달러까지는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대 후반을 오르내리면서 역시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에 영향이 있든 없든 일단 알아야 되는 이슈, 단연 비트코인 템루트 활성화 소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월 14일 비트코인 템루트 소프트포크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너무 기뻤는지 비트코인의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70만 9,632 이 숫자만 담은 트윗을 날렸는데 이 숫자는 템루트가 활성화된 블록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번 이정표는 2017년 8월 이후에 비트코인의 첫 번째 주요 업그레이드라고 설명하면서 4년 만에 이루어진 업그레이드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템루트 업그레이드 활성화는 비트코인이 네트워크를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수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앞서 두세 차례 정도 자세히 짚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3가지만 꼽자면 프라이버시 강화, 효율성 증대,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서명 방식이 외부 추적이 쉬워져 프라이버시가 취약해질 수 있고 거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결정적인 비트코인의 단점으로 거론됐었는데 이걸 한방에 공동 서명을 할 수 있는 슈노르 방식으로 바꾸면서 프라이버시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특징이 깔리게 되면 복잡한 거래를 할 때도 중개인 없이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도입 가능해집니다. 특히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마트 계약을 블록체인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더 작게 만들어서 역시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서는 기존의 가치 저장 수단에
이더리움의 특징까지 더하는 것이어서 유틸리티적 특성을 상당히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호재가 제대로 시세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강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먼저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인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 평균 거래량이 거래량 기준으로 상위 2%에 들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총 운용 자산 규모는 가장 큰 금펀드를 넘어섰다.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 클레멘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막 강세장에 진입하고 있다라면서 그 근거를 제시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하락장에 사고 상승장에 팔고 있다. 실제 장기 보유자들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이 팔기 시작했다. 이건 강세장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평균 거래 수수료가 이전의 강세장 가격 랠리와 유사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확실하게 강세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 드비어 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은 비트코인 강세장이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일리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그는 비트코인이 주로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한된 공급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막으로 널리 관주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을 능가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만큼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으면서 강세장의 예상 기간 역시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라켄 역시 최근 마켓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라켄은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2017년부터 해마다 4분기에 강세를 나타냈고 두 가지 인기 있는 기술 지표인 RSI와 볼린저 밴드 모두 비트코인이 연말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4월 이후에 볼 수 없었던 가격 수준으로의 복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욕구, 또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산업이 큰 발전을 이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기관 자금 역시 증가세를 보였고 추세가 계속된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근거 있는 나름의 예찬론을 제시했습니다.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절된 뒤 하루 만에 바네크의 선물 ETF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SEC의 입장에서는 선물은 되지만 현물은 안 돼. 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고 바네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물 ETF라도 승인돼 다행이다. 이 정도의 의미 부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체 왜 SEC는 시장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물 ETF 승인을 안 하고 버티게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ETF 트렌드 리서치 디렉터인 데이브 나딕은 앞으로 3년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업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 기관을 지정하는 법이 없는 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꺼려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SEC의 규제권이 더 커져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규제권을 더 달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기 거래 예방이 안 된다. 이런 좀 모호한 표현으로 에둘러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EC는 기본적으로 규제 명확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기준이 된 법들이 모두 너무 낡은 것도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에는 1940년에 제정된 투자회사법에 근거해서 승인이 됐고 현물 ETF의 경우에는 1934년 증권거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거절된 겁니다. 결국 이런 낡은 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등 입법 절차를 거쳐서 좀 더 명확하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번 바네크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하면서 SEC는 욕망의 발톱을 살짝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거절 이유를 설명한 문서 분량이 50페이지가 넘는데
여기서 SEC는 비트코인 시장이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이고 사기와 가격 조작 등 투자자 보호가 미약하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 ETF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감독기구와 거래소 사이의 시장 감시를 위한 포괄적인 협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게 말을 좀 꽈놨는데 SEC가 직접 거래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법을 제정해야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가만히 멍 때리다가 CFTC가 됐든 신규 규제 기관이 됐든 SEC의 위상이 기존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만큼 어떻게든 해보려고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는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 의회 분위기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입법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된 규제권과 관련해 신뢰받지 못하는 SEC의 권한을 더 키워줄지 아니면 CFTC로 쪼개서 줄지 그것도 아니면 신규 전문기관을 만들어버릴지 그 방법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술은 역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말 내내 클레이튼 이슈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가 내놓은 야심작 클레이튼 메인넷이 셧다운되면서 24시간 넘게 마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 현실이 된 건데 클레이튼은 이와 관련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메인넷 작동이 멈췄다 이렇게 공지를 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네트워크 중단 사고가 너무 빈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꽤 심각한 수준의 셧다운이 현실화되면서 카카오 이름값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비판 수위 역시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셧다운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블록 생성이 재개되긴 했지만 지갑과 수압 등은 계속 불통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래저래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 큰 흠집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클레이튼 계열 코인에 대한 입출금 제한이 거래소에서 풀리지 않고 있고 클레이 관련 디파이 플랫폼에서도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상화되고 나면 시세 폭락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클레이튼 메인넷 셧다운 사태는 국가 정책 과제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생긴 모습인데 한국은행 CBDC 외주 용역을 따낸 게 바로 그라운드X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선정 당시에도 카카오 너무 띄우는 것 아니냐, 강력한 정경유착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뭐 별별 의혹, 의심 다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올해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한 한국은행 발주 CBDC 모의 실험 연구의 주계약자인 그라운드X의 기술력이 의심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가능성 상당히 아주 많이 높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선정 당시에도 자체 원천 기술이 없는 그라운드X의 선정을 놓고 정치권에서조차도 참 말들이 많았는데 여러모로 상황이 참 우스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잘못 없는 클레이튼 홀더들에게 엉뚱한 피해 생기는 그런 상황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